경기도 외곽 구불구불한 산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작은 약수터 하나가 나옵니다. 평일 오전 10시쯤 아직 해가 높지 않아 나무 그늘이 시원하게 드리워진 이곳에는 몇 명의 등산객들이 조용히 물을 받고 있었죠. 새소리와 물소리만이 고요한 산속 공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운동복을 입은 여성 하나가 약수터 앞에 서 있었어요. 서진아, 29살, 단정하게 묶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목덜미가 하얗고 운동복 위로 드러난 팔뚝에는 잔근육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건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진아는 가져온 투명한 물통을 약수 아래 받쳐들고 천천히 물을 받았어요. 차가운 약수가 물통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옆에서 물을 받고 있던 70대 할머니가 진아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젊은 아가씨가 이런 곳까지 와서 약수를 받다니 참 기특하네요. 진아는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에서 가깝거든요. 목소리도 차분했어요. 크지도 작지도 않은 듣기 좋은 톤이었죠.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물통을 챙겨 들었습니다. 그럼 조심해서 내려가세요. 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진아는 다시 물통에 시선을 돌렸어요. 물이 거의 가득 찼습니다. 약수의 맛이 어떨지 궁금해 손바닥에 조금 받아 마셔봤죠. 차갑고 깔끔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역시 직접 와서 받은 약수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통 뚜껑을 닫고 일어서려는 순간 멀리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 문이 꽝 닫히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큰 웃음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어요. 산길 아래쪽 주차장에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 3명이 큰 소리로 떠들며 약수터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진아는 직감적으로 불편함을 느꼈어요.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야, 여기가 그 유명한 약수터래. 물맛 좋다고 소문난데? 맞아, 형님, 근데 물보다 경치가 더 좋을 것 같은데? 거친 목소리들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진아는 물통을 들고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세 남자가 약수터 입구에 나타났거든요. 맨 앞에 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거칠어 보였어요. 뒤따라온 두 남자도 비슷한 분위기였죠. 옷차림새나 말투로 봐서는 평범한 등산객들이 아니라는 게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진아는 조용히 물통을 들고 약수터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세 남자 중 하나가 진아를 발견하고는 동료들을 툭툭 건드렸습니다. 오, 여기 물 좋다더니 진짜 좋네. 웃음소리가 약수터에 울려 퍼졌어요. 진아는 더 빨리 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좁은 약수터에서 빠져나가기엔 이미 늦었습니다. 세 남자가 약수터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조용하던 공간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맨 앞에 선 남자가 강철민이었는데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거칠었죠. 야, 이런 좋은 곳이 있었네. 공기도 좋고 물도 좋고. 강철민이 진아를 힐끗 보며 말했어요. 그의 시선이 노골적으로 진아의 몸을 훑어보는 게 느껴졌습니다. 진아는 불쾌감을 느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리를 피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죠. 형님, 저기 물 받는 아가씨 좀 보세요. 완전 예쁘지 않습니까? 뚱뚱한 체격의 부하가 킬킬대며 말했어요. 나머지 한 명도 거들어들었습니다. 맞아요, 형님. 여긴 약수보다 더 시원한 게 있네요. 진아는 참았어요. 이런 상황에 익숙하지 않은 건 아니었거든요. 군 복무 시절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때처럼 무시하고 지나가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강철민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야, 아가씨, 혼자 왔어요? 위험한데 남자친구는 어디 갔나? 진아는 대답하지 않고 물통을 들고 약수터를 벗어나려 했어요. 하지만 강철민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야, 왜 도망가려고 해? 우리가 무서워? 그냥 인사나 하고 가지.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진아가 차분하게 말했지만 강철민은 비웃었어요. 급한 일? 뭔 급한 일이 있다고? 잠깐만 얘기하자는데. 뚱보부하가 진아 앞으로 다가왔어요. 진아는 한 발 뒤로 물러섰지만 약수터 공간이 좁아서 피할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가씨, 우리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나요? 그냥 친하게 지내자는 건데. 뚱보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전혀 친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름 끼치는 느낌이었죠. 멀리서 등산하던 할아버지 한 분이 상황을 눈치채고 휴대폰을 꺼내는 게 보였어요. 아마 경찰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강철민도 그걸 눈치챘는지 표정이 험악해졌어요. 야, 저 영감탱이 뭐 하는 거야? 형님, 신고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빨리 끝내야겠네. 강철민이 진아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거리가 팔을 뻗으면 닿을 정도였습니다. 아가씨, 우리랑 차나 한잔하면 안 될까? 착한 사람들이니까 걱정 말고. 진아는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뚱보가 옆에서 가로막았어요. 이제 완전히 둘러싸인 상황이었습니다. 놓아주세요.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 가야 해요. 진아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경고의 뉘앙스가 섞였어요. 하지만 새 남자는 오히려 더 신이 났습니다. 오, 목소리도 예쁘네. 화내지 말고 우리랑 놀자. 뚱보가 손을 뻗어 진아의 팔목을 잡으려 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아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의 차분하고 온화한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우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이 드러났어요. 지금 당장 놓으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울렸습니다. 뚱보의 손이 진아의 팔목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뚱보의 손이 진아의 팔목에 닿자마자 진아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마치 스프링이 압축되는 것처럼 근육들이 단단해졌어요. 하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놓으세요, 지금 당장. 진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어요. 마치 명령하는 것 같은 톤이었죠. 하지만 뚱보는 오히려 더 세게 팔목을 잡았습니다. 왜 이렇게 까칠해? 우리가 나쁜 사람처럼 보여. 강철민이 낄낄 웃으며 다가왔어요. 나머지 한 명도 진아의 뒤쪽으로 돌아서면서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아가씨가 너무 예민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냥 친해지고 싶은 거야. 멀리서 휴대폰으로 신고하던 할아버지가 이쪽을 걱정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 앞에서 직접 나서기에는 무리였죠. 강철민이 진아에게 한 발 더 다가왔습니다. 이제 거리가 반 미터도 안 되었어요. 우리 차에 좋은 술도 있고 안주도 있어. 같이 가서 재미있게 놀자. 싫다고 했잖아요. 진아가 다시 한번 또렷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더 이상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분하면서도 위험한 느낌이 섞여 있었죠. 야, 이 여자 진짜 성격 더러운데? 우리가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하는데도. 뚱보가 짜증을 내며 진아의 팔목을 더 세게 비틀었어요. 보통 여자라면 아파서 비명을 질렀을 텐데 진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강철민이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할아버지를 노려봤어요. 야, 저 영감탱이 경찰 부르는 것 같은데 빨리 처리하자. 형님, 어떻게 할까요? 차에 태우고 가자. 어차피 산속이니까 아무도 못 봐. 진아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상황을 판단했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의도가 단순한 희롱이 아니라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지금 손 놓고 비켜주세요. 진아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마치 얼음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새 남자는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경고. 야, 이 여자 진짜 웃기네. 너 혼자서 우리 세 명한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강철민이 비웃으며 진아의 어깨에 손을 올리려 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진아가 움직였어요. 뚱보가 잡고 있던 팔목을 순간적으로 비틀면서 그의 손목을 역으로 꺾었습니다. 뚱보가 악 하고 비명을 지르며 몸을 구부렸어요. 뭐야, 이 여자가. 강철민이 놀라며 진아를 밀치려 했지만 진아는 이미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자세를 낮췄습니다. 마치 스프링이 튀어나갈 준비를 하는 것처럼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가세요. 진아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강철민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감히 우리한테? 강철민이 주먹을 쥐고 진아에게 덤벼들었어요. 바로 그 순간 진아의 몸이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강철민의 주먹이 진아를 향해 날아오는 순간 진아의 몸이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옆으로 비켜났습니다. 강철민의 주먹은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고 진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어요. 진아의 오른발이 번개처럼 올라가 강철민의 옆구리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강철민이 신음을 내며 옆으로 비틀거렸어요. 진아의 발차기는 정확했고 강력했습니다. 형님, 나머지 두 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왼쪽에서 덤벼드는 뚱보의 팔을 잡아 어깨 너머로 던져버렸어요. 뚱보의 거대한 몸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가 약수터 옆 바위에 등을 부딪혔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멀리서 보던 할아버지가 놀라 중얼거렸어요. 조용하던 여자가 갑자기 액션 영화 주인공처럼 변한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마지막 남은 한 명이 근처에 있던 등산용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여자 뭐야? 진짜 이상한데? 그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진아에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진아는 차분했습니다. 지팡이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내려치는 순간 몸을 숙여 피한 후 상대의 정강이를 발끝으로 정확히 찼어요. 아! 남자가 한쪽 다리를 들고 깡총거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진아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가볍게 찔렀어요. 남자가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철민이 옆구리를 부여잡고 일어났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이 여자 진짜 뭐야? 너 대체 누구야?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진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두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무게중심을 낮춘 채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거든요. 평범한 사람이 이렇게 싸울 수 있어? 너 무슨 도장 다녀? 강철민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신중하게 접근했습니다. 하지만 진아의 반응은 더 빨랐어요. 강철민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면서 그의 무릎 뒤쪽을 발로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강철민이 바닥에 무릎을 꿇으며 넘어졌어요. 진아는 그의 팔을 뒤로 비틀어 꺾으며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으악! 놓아줘. 팔 부러진다. 조용히 하세요. 더 저항하면 정말 다칠 수 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죠. 약수터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세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모두 바닥에 누워 있거나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반면 진아는 수만 번 가쁘게 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와, 멀리서 보던 할아버지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다른 등산객 몇 명도 어느새 모여들어 휴대폰으로 상황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대박이다. 진짜 영화 같네. 저 여자 뭐야? 진짜 대단한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약수터 한편에서 물을 받고 있던 할머니. 김순덕이 진아를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아, 저 여자 특수부대 출신이야. 김순덕 할머니의 말에 주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진아에게 집중되었어요. 특수부대? 진짜요? 맞아. 텔레비전에서 봤어. 여군 특수부대 다큐멘터리 나왔을 때 나온 사람이야. 할머니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아는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체가 드러날 줄은 몰랐거든요.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까 신고했던 할아버지 덕분에 경찰이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경찰차 2대가 약수터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경찰관 4명이 급히 약수터로 올라왔습니다. 맨 앞에 선 경찰관이 상황을 파악하려 둘러보다가 진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경찰관의 표정이 갑자기 놀란 듯 변했습니다. 진아 중사님? 경찰관이 진아를 알아보고는 자연스럽게 경례를 했어요. 진아도 당황하면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경님. 와, 정말 오랜만입니다. 여기서 뵙다니. 박순경은 진아와 예전에 합동훈련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진아가 특수부대 여군 중사로 복무할 때였죠. 다른 경찰관들도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새 남자와 아무렇지 않게 서 있는 진아를 번갈아 보며 어리둥절해했어요.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저기 있는 남자들이 이 여성분을 희롱하려다가 제대로 당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런데 이 여성분이 특수부대 출신이라더군요. 그래서 혼자서 저 3명을 다 제압한 거죠. 경찰관들이 진아를 다시 보았어요. 박순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진아 중사님은 저희가 합동훈련에서 여러 번 뵀는데 정말 실력이 대단하시거든요. 강철민이 바닥에서 신음하며 말했어요. 야, 경찰아. 저 여자가 우리를 폭행했어. 체포해야지 아냐? 박순경이 강철민을 내려다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폭행? 목격자들 증언을 들어보니까 당신들이 먼저 희롱하고 협박한 거 아닙니까? 정당방위죠. 주변 등산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 남자들이 먼저 시비를 걸었어요. 여성분은 계속 피하려고 했는데 저들이 둘러싸고 협박했어요. 증언이 이어지자 경찰관들이 3남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서보세요. 신분증 확인하겠습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결과 3명 모두 전과가 있는 조폭들이었어요. 강철민은 폭행과 협박 전과가 여러 번 있었고 나머지 2명도 비슷한 전력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습니다. 이 사람들 완전히 단골 손님이네요. 박순경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진아는 여전히 민망해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이 불편했거든요. 진아 중사님 괜찮으시죠? 다친 곳은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진아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말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3명을 상대로 싸운 것이 별일이 아니라니. 할머니 김순덕이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아가씨, 정말 멋있어요. 저런 나쁜 놈들한테 당하지 않고 제대로 혼내줘서 시원합니다. 김순덕 할머니의 칭찬에 주변 등산객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치던 박수가 점점 커지더니 어느새 약수터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멋있어요. 그래도 조용히 넘기려 했는데 저런 놈들이 더 심하게 굴었으니까 잘했어요. 할머니가 진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진아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긴요. 당신이 없었으면 저 나쁜 놈들이 얼마나 더 나쁜 짓을 했을지 몰라요. 경찰관들이 새 조폭을 수갑을 채워 연행하는 동안 더 많은 등산객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빠르게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진짜 특수부대 출신이세요? 젊은 남성 등산객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어봤어요. 네, 예전에 잠깐. 진아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와, 진짜요? 몇 년이나 복무하셨어요? 어떤 훈련 받으셨어요? 액션 영화 같았어요, 정말. 질문이 쏟아지자 진아는 더욱 민망해했어요. 박순경이 상황을 정리하려고 나섰습니다. 자, 구경은 이제 그만하시고 각자 일정 계속하세요. 사건은 저희가 처리할게요.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흩어지지 않았어요. 특히 등산 나온 가족 단위 등산객들이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저 언니 진짜 대단해. 초등학생 딸을 데리고 온 아빠가 진아에게 다가왔어요. 죄송합니다만 저희 딸이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데요. 혹시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딸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 같아서요. 진아는 잠깐 망설였지만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괜찮아요. 와, 고마워요. 딸아, 인사드려. 안녕하세요. 저도 언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진아도 웃음을 지었어요. 처음으로 자연스러운 미소였죠. 사진을 찍고 난 후 다른 사람들도 용기를 내어 진아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저희도 딸이 있는데 정말 용기가 나요. 여성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중년 부부가 고마움을 표했어요.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이런 분이 계셔서 든든합니다. 또 다른 할머니도 진아를 칭찬했어요. 진아는 이런 반응들이 신기했어요. 군 복무 시절에는 당연한 일이었는데 민간에서는 이렇게 특별하게 받아들여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네요. 조용해 보이는 분이 이렇게 대단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젊은 커플 중 남자친구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여자친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도 호신술 배워야겠어. 언니, 어디서 배우셨어요? 군대에서요. 특수부대 복무할 때 배웠습니다. 와, 정말 존경스러워요.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동안 진아는 점차 마음이 편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민망했지만 사람들의 진심 어린 관심과 감사 인사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박순경이 마무리 조서를 작성하며 진아에게 말했어요. 진아 중사님, 조서 작성은 간단하게 끝낼게요. 정당방위가 명확하니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전역하신 후에 뭐 하고 계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진아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이 그리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있었던 지 3주 후 같은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진아는 다시 약수터를 찾았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다시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약수 맛이 좋기도 했고 무엇보다 그 일로 인해 이곳을 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약수터 분위기는 예전과 달랐어요. 진아가 도착하자마자 몇몇 등산객들이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머, 그때 그분 맞죠? 안녕하세요.
김순덕 할머니가 제일 먼저 진아를 알아보고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할머니. 또 뵙네요. 진아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그 뒤로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고 있어요. 할머니는 건강하시죠? 그럼요. 그날 이후로 이 약수터가 완전히 유명해졌어요. 나쁜 사람들은 얼씬도 안 하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랬습니다. 그 사건 이후 이 일대에서 비슷한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진아가 물통을 들고 약수를 받으려 하자 옆에 있던 아저씨가 먼저 양보했어요. 아, 먼저 받으세요. 저는 급하지 않으니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제가 기다릴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때 정말 멋있었어요. 우리 딸한테도 자랑했다니까요. 진아는 당황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아저씨는 끝까지 양보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진아를 먼저 보내주었습니다. 물을 받으면서 진아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그냥 조용히 물 받고 가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인사하고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아가씨, 물병 하나 더 있으면 저희도 좀 나눠주실 수 있나요? 중년 부부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물통을 깜빡 잊고 왔나 봤습니다. 물론이죠. 얼마든지요. 진아가 여분의 작은 물병을 꺼내주자 부부가 정말 고마워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친절하시네요. 별 말씀을요. 이런 작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진아에게 먼저 인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진아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어요. 그때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꼬마 아이가 진아 앞에 왔어요. 7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아줌마가 그때 나쁜 아저씨들 혼내준 분이에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진아가 웃었어요. 그런 것 같네. 왜? 우와, 진짜요? 아줌마 진짜 군인이었어요? 응, 예전에 잠깐 군인이었어. 대박. 저도 커서 아줌마처럼 강해지고 싶어요. 아이의 반짝이는 눈을 보니 진아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운동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야 해. 네, 약속할게요. 아이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약속을 하자 진아도 웃으며 새끼손가락을 걸었어요. 멀리서 아이 엄마가 미안한 듯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죄송해요.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요. 괜찮아요. 귀여운걸요. 그날 일 정말 잘하셨어요. 여성들한테 희망을 주셨어요. 진아는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뿌듯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물을 다 받고 나서 진아는 약수터 벤치에 잠시 앉았어요. 예전에는 그냥 물만 받고 바로 돌아갔는데 이제는 이곳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과 진심 어린 인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었거든요. 김순덕 할머니가 진아 옆에 앉았어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 일 있기 전까지는 당신이 그런 분인 줄 전혀 몰랐거든요. 저도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진아가 약수 한 모금을 마시며 말했어요. 시원하고 깔끔한 맛이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당신 같은 분이 계셔서 참 든든해요. 요즘 세상이 무서운데 여성들도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할머니의 말에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눈에 띄지 않게요. 하지만 때로는 나서야 할 때가 있는 법이에요. 당신이 그런 걸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멀리서 새로운 등산객들이 약수터로 올라오고 있었어요. 젊은 커플과 중년 가족, 그리고 혼자 온 남성 등산객이었습니다.
모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진아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나쁜 조폭들은 예외적인 경우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살아간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저는 이제 가볼게요. 그래요. 또 오세요. 이제 이곳이 당신 집 같은 곳이 되었으니까요. 진아가 일어서자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또 봬요. 건강하세요. 진아도 모든 분들께 정중하게 인사하며 약수터를 떠났어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마음이 편안했어요. 산길을 내려가면서 진아는 돌아보았어요. 약수터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평화롭게 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른들의 대화 소리가 조용한 산속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진아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평범한 일상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서로를 배려하며 필요할 때는 서로를 도와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도 포함해서요. 진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이제는 자신의 과거를 숨길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들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차에 타기 전에 진아는 한 번 더 약수터 방향을 바라봤어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온함을 지키는 것도 자신의 역할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동을 걸고 집으로 향하면서 진아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필요할 때는 언제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요. 강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진짜 용기란 조용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그 힘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진아는 그런 사람이었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도 누군가는 묵묵히 세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특별할 것 없어 보이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죠. 서진아처럼 말입니다.